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효은 행사입니다. 오늘은요, 자식에게 주려던 10억을 손주, 손녀와 함께 나누어 주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손주, 손녀에 대한 증여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증여세율 구조상 자녀 1인에게 증여를 하는 것보다는 자녀와 이제 손주, 손녀를 포함해서 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점이 알려지면서 이렇게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와 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세대생략 증여라고 하는데 이것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요, 2021년도 기준으로 세대생략 증여재산 가액은 약 3조 원으로요. 2020년 2조에 비해서 48.3% 정도가 증가를 했고 2016년도에 1조 정도였다라는 것에 비하면 5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요. 21살에서 40살 손주, 손녀에게 증여한 건이 가장 많았고요. 그 이유는 바로 가장 세금이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지난해에는 미성년자에게 이루어진 세대생략 증여재산 규모가 약 1조 원으로 전년도 5,500억 정도에 비해서 약 82%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대생략 증여가 활발해진 것은 중간에 이제 세대를 생략해서 즉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와 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이 30%에서 40%까지 할증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A라고 하는 분이 10억 원을 자녀 1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자녀 1인과 손주, 손녀 3명에게 나누어서 증여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1인에게 10억 원을 그냥 퉁으로 전부 다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약 2억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2억 2천만 원 정도요. 하지만 자녀 1인과 손주, 손녀를 포함해 3명, 즉 총 4명이 나누어 가지게 되면 이때 세금은 1억 4천만 원으로 약 7,500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하죠. 어차피 손주, 손녀에게 줄 거라면 이렇게 미리 나누어 주는 것이 세대 생략 할증 과세를 고려하더라도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각 수중자별로 5천만 원을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단 손주와 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 증여재산 공제액이 5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 적용되거든요. 따라서 손주, 손녀가 성년인 경우보다는 세액이 증가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보다는 5,200만 원이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유리하겠죠. 성년이라면 더 좋고요. 이렇게 손주, 손녀와 함께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액이 1명분인 5천만 원에서 4명분인 2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고 증여세율 구조상 증여재산 가액을 나눌수록 이 누진세율에 적용되는 세율을 낮게 적용받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그냥 상속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굳이 지금 증여를 하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건 좀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재산가액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이 언제까지 이제 살아계실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유리할 수도 있고 저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증여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증여는 특정 재산만 골라서 재산의 일부만 나누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동 명의로 하거나 아니면 일부 지분만 이전을 해줄 수도 있어요. 또 증여는 여러 번 해도 무방하죠. 그런데 상속은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 딱 한 번만 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0년 이내 사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미리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화폐라고 하는 건 시간 가치를 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산들이 화폐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들이 시간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증여를 미리미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주, 손녀에게 이제 함께 증여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또 한 가지는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요. 손주와 손녀가 아직 소득 활동이 없어서 자금 출처를 마련하지 않게 되면 이 증여세를 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까지 함께 증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이 조금 늘어나긴 하는데요. 10억 원 정도 되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현금을 같이 좀 증여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현금을 같이 증여를 하시거나 증여 시기를 조절해서 이 수증자인 손주나 손녀가 좀 소득 활동을 해서 세금 정도는 낼 수 있을 때, 그 정도의 자금 출처가 마련이 되었을 때 증여를 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짜셔야 되겠죠. 어쨌든 오늘은 자녀와 손주 모두에게 함께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궁금증이 잘 해소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유용한 절세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